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사연을 쓰며 인사드리는 34주 쌍둥이들의 애비 엄마입니다. 제가 아이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제 세상으로 곧 아이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니 참 많은 것이 두렵고 긴장이 되네요. 하나도 아닌 둘이라는 아이들을 한꺼번에 잘 키워낼 수 있을까 싶어서 걱정도 많이 되고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임신하고 나서 힘들었던 기억들이 너무 많아서 하루라도 빨리 이 아이들을 낳아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커요. 아는 게 없어 두려움이 태반이지만 차라리 임신하고 내 품에 품고 있을 때보다는 눈앞에 따로 두고 돌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꼽아보자면 제 몸 상태, 그리고 남편이라는 두 가지로 좁힐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벌써 30 중반이에요. 뭐 요즘 같은 세상에 30 중반의 애를 낳는 것은 이상할 것도 아니고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겠지만 저한테는 좀 유난을 떨어야만 하는 나이였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몸무게가 57kg에서 60kg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연예인들처럼 마르고 날씬한 몸매와는 거리가 정말 멀었지만 제 딴엔 참 건강하고 또 보기 좋은 몸무게였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딱히 없었고요.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했고 등산하는 것도 좋아라 해서 몸쓰는 운동은 가리지 않고 옆에 가까이 두고 살았으며 그 덕분에 잔병치레 하나 없이 정말 건강한 생활을 오래도록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면서부터 진짜 많은 게 달라졌어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임신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남편과 함께 사는 이 신혼생활을 적응해 나가고 또 나름 즐겨봐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저랑 참 다르더라고요. 1년간의 짧은 연애를 할 때에는 저를 따라서 자전거도 타러 한강에 따라와주고 북한산 등산도 주말마다 함께 따라와서는 씩씩하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등 정말 활동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데이트를 하지 않을 때에도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자기 혼자서 동네 조깅을 하고 있다거나 집에서 아령 같은 걸 들고 운동을 했다면서 제 연락에 바로 답을 못하던 때가 종종 있었고요. 그러니 저는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그 점에 저에게는 더욱 호감으로 다가왔었고 활동적인 나랑도 참 어울리는 부부가 될 수 있겠구나 싶었죠. 같이 매일같이 등산하고 밖에서 운동하다가 집에 함께 들어와시는 데이트다운 일상을 꿈꾸기도 했고 말입니다. 하지만 결혼해보니 이 사람의 지난 행동들이 다 뻥이었어요. 저랑 결혼을 하겠다고 그 잠깐 1년 동안 생전 처음으로 운동을 하러 다니고 몸까지 키워가며 별소를 다 했더라고요. 그러고는 결혼을 하자마자 목적 달성을 했다는 듯이 딱 운동을 나물나라 하기 시작했네요. 처음엔 단지 나와의 신혼을 즐기려고 이 사람이 일부러 게을러진 척을 하며 침대에만 붙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덩달아 남편을 따라서 운동하는 횟수를 줄여가며 침대 위로 들어가곤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마저도 나몰라라 할 때가 많았어요. 드러누워서 게임을 하고 아예 안방으로 TV까지 들고 와서는 TV 시청을 하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또 먹기는 어찌나 많이 먹고 찼던지요. 제가 자취생활을 오래 해서 요리를 잘했길 망정이지 만약 제 요리가 형편없었으면 남편은 매일같이 맛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배달 음식을 사 먹는 것에 돈을 써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미식가의 입맛도 까다롭고 잘 먹는 사람이었어요. 점점 이런 사람이랑 옆에서 같이 따라 살아보겠다며 지내다 보니 저 또한 운동하는 횟수가 날이 갈수록 줄었고 임신과 동시에 남편이 먹는 대로 따라 먹다가 살은 뒤룩뒤룩 찌기 시작했네요. 물론 운동은 혼자서 해도 되는 거고 제가 덩달아 남편을 따라 산 잘못이 큰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먹고 자고 놀 줄만 아는 남편을 보는 건 저에게도 정말 큰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엔 남편이랑 친해져 보겠다고 같이 놀고 먹기를 반복했고 게으른 남편을 보며 느끼는 스트레스가 폭발을 해서는 또다시 먹는 걸로 그 화를 풀었어요. 임신을 하고서는 초기에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해서 더욱 운동을 멀리하려고도 했고요. 여러 가지로 제게는 인생 최악의 게으름과 망가짐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임신성 당뇨를 임신 초기부터 겪기 시작했어요. 임신하고서 막달이 되도록 살은 20kg가 쪄버렸고 지금 저는 거울을 봐도 제 모습이 사람인가 돼지인가 싶을 정도로 우울감에 빠지곤 합니다. 살 때문에 우울증까지 걸려버렸고 손발 할 거 없이 온몸이 다 부어버린 바람에 제대로 된 움직임도 불편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산모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병원만 가면 선생님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실 만큼 가장 상태가 안 좋은 산모와 다름없게 대해주시고요. 제가 스스로 심각성을 느껴서 임신 중기 지나고 나서는 조금씩 저 혼자 먹는 것을 조절해가면서 동네 산책도 열심히 하고 지냈거든요. 일부러 임산부 운동하는 요가 프로그램에도 가입을 해서는 일주일에 3번씩 다니며 건강도 열심히 챙겨보려 했고요. 하지만 당뇨로 인해 약물 복용을 하고 또 질환이 악화되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늘상 노심초사하며 지냈어요. 제가 결혼 전부터 쭉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집에서 일을 하고 살았는데 결혼 후 바로 임신을 하게 되면서는 일도 딱 끊어버린 채 정말 아이에게만 초집중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랬던 시간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않고 다만 임신이 왜 이렇게 힘든 건가 싶어서 혼자 벽 보고 울었던 순간들이 쓰라리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 이런 저를 다 알면서도 제대로 된 위로 한 번을 해주질 않았어요. 퇴근하고 오면 몸무게에 변화가 없네 라는 말을 하면서 막달인 저에게 살이 여전히 쪄있단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뱉어내는 놈이었어요. 제가 한번 울고불며 하면서 임신성 당뇨가 힘들어 죽겠고 당신 밥에 야식까지 차려주는 짓도 더는 못하겠다며 난리를 피우고 난 후로는 그래도 조금씩 식성을 자제하면서 어떻게든 설거지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본능적으로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드러눕기를 시전하는 거 여전했고요. 그러니 제가 강압적으로라도 태교나 아이 육아에 대한 책이라도 읽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자신이 아빠가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좀 더 움직이고 절 배려하며 지내줄 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효과는 좀 있어서 남편도 언젠가부터는 제 배에 자기 손을 올리고 말을 꺼내보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낯간지럽다면서 안 하려고 하다가 또 문득문득 애들이 신경 쓰이는지 배를 쓰담쓰담 하는데 제 남편이 참 좋다가도 원수처럼 느껴지고 오만 감정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냥 쭉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고 또 뱃속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사는 일괄적인 남편일 수는 없나 싶어서 말이죠. 이렇게 남편이랑 고군분투를 하면서 어찌저찌 잘 신혼생활을 그리고 뱃속 쌍둥이 태교를 잘 해나가고 있었는데요. 저 막달 되고 나서부터는 시어머니가 같이 쌍으로 제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곤 했어요. 이유는 제 뱃속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남편 때문이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처음에 쌍둥이를 가졌다고 했을 때 둘을 한꺼번에? 아이고 망치케라. 나는 어마무시한 망언을 쏟아부으신 분이시랍니다. 그러니 제가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를 향한 원망 그리고 껄끄러움이 본능적으로 제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었어요. 웬만하면 시어머니랑은 엮이기도 싫었고 그 말에 대해 제대로 사과를 하기 전에는 며느리 노릇도 설렁설렁하고 살아야겠다 다짐을 했었죠. 감히 임산부한테 해서는 안 될 무식한 말뿐새였으니 그 정도의 대가는 받으셔도 충분한 분이시라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내심 제가 기분 나빠했다는 걸 느끼셨는지 눈치를 보더니만 그 후로는 통 저한테 연락도 자주 안 하고는 뜨문뜨문 생존신고만 하시는 듯 연락이 왔어요. 대부분의 연락을 한 이유는 남편을 궁금해하는 것이었고 제 뱃속의 애들이 막달이 되어 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임산부인 저는 건강을 잘 챙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따뜻하게 질문을 해주지도 않으셨죠. 딱 자기 아들이 저한테 하는 만큼 시어머니께서도 모전자전 아니랄까봐 무심하게 절 대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애초에 며느리가 낯설다 느끼시는 건지 처음부터 따로 연락이란 건 해주지 않는 분이셨고 저도 딱히 시댁에서 뭘 받고 결혼을 한 것도 없는지라 지나칠 정도의 며느리 노릇은 자제하려 했어요.
결혼 초부터 너무 잘해드렸다가는 망측스럽단 그 소리와 비슷한 악담을 또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저 막달되고서 시어머니가 한번 전화를 해선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애 낳으며 애 하나씩은 시댁에 데려오라고 말이죠. 자기들이 적적하니 애들 번갈아 가며 데려와서 자기들이랑 놀게 하라고 시키시더라고요. 명령조로 말이죠. 그래서 제가 누가 애들을 시댁까지 데려갔다 데려올 거고 또 둘인데 하나씩 떼어놓고 시댁에 내버려둬야 한다는 게 저로서는 신경이 많이 쓰인다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육아를 도와주겠다는 말도 아니고 자신들이 적적하니 애를 하나씩 데려오라고 물건 취급을 하는 게 빈정이 상하기도 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넌 아주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싫다고 그래 라면서 대뜸 화를 내시고는 뒤에 있는 시아버지께 뭐라 제욕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너 다 들었지? 네가 이 정도로 재수가 없는 애야. 딸랑 이 새끼 하나 데려다 놓으라는데 뭔 군말이 많아. 라면서 성질을 부리시는데 제가 너무 손이 떨려 못 들은 걸로 하겠다며 전화를 먼저 끊었어요.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는 방금 겪은 일에 대해 말을 하니 남편은 우리 엄마가 손주 보고 싶어 해서 그렇게 말한 건데 넌 또 전화를 먼저 끊었냐?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저를 탓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욕먹은 저를 탓하더라고요. 얘들 아빠란 놈이 말이죠. 그날 그렇게 시어머니랑 전화를 하고서 그 후 단 한 번도 어머님과는 연락을 따로 못했어요. 이번 주까지도 말이죠. 계속 저는 어머님에 대한 마음속 응어리가 커져가는 중이었고 아무리 내가 아랫사람이라고는 하나 이런 식으로 못된 말만 거듭해가는 분에게까지 머리를 조아리고 먼저 용서를 빌어야 하는 건가 싶어서 결혼 생활에 대한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철저한 약자란 생각이 들어서 도무지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을 정도로 분해했죠. 그런데 이번 주 주말 전 어머님께 연락이 왔어요. 분명 시어머니셨죠. 혹시 나한테 사과를 하려고 전화를 하신 건가 싶더군요.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곧 출산을 앞둔 마당에 어머님도 내심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으셨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해서는 안 될 기대를 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이 사과를 하실 거라는 그 쓸데없는 기대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 아프다. 허리가 쑤셔 죽겠어. 라고 말입니다. 막달에 살이 20kg 찌고 임신 중독증에 관절염까지 치료받느라 누구보다 현씨가 고생 중이던 저한테 허리 쑤셔 죽겠다는 말을 먼저 하시며 집으로 데리러 와라. 난 니들 집에 좀 가있자. 라고 말을 하시대요. 상의도 없이 이 집 안주인인 저한테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하며 말입니다. 황당한 그 말에 헛기침도 해봤고 막달 중에 어머님까지 모시기 힘들다고 제 딴엔 딱 잘라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싫다고 대답을 한다며 소리를 질렀던 게 불현듯 생각이 났지만 별 수 없었습니다. 욕을 먹어서라도 시어머니가 내 집에 들어와 간병을 받겠다 하시는 꼴을 피하고 싶었어요. 애초에 하나도 아닌 둘을 임신하고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며느리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시어머니의 마음가짐은 정상이 아닌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내 집에 와서 무슨 짓을 하시며 시어머니 행세를 부리실까 싶어서 상상만 해도 혈압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집에 모실 수 없다고 거절 의사를 밝히니 어머님께서는 쯧쯧거리는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넌 진짜 내가 좋게 볼래야 좋게 봐줄 수가 없는 애야. 임신했다고 꼴 같은 유세는 혼자 다 떨고 앉아있어. 살이나 얼른 빼서 네 남편한테 잘 보일 생각이나 해. 그렇게 돼지처럼 굴러다니 몸뚱이를 하고서 안방만이 행세할 생각 말고.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선 이번에 신무가 전화를 먼저 끊어버리셨네요. 참 표독스러운 양반이 따로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뱃속에만 없었으면 시댁에 뛰쳐들어가 시어머니 머리끄댕이를 잡아 다 확 뽑아버리고 싶기도 했어요. 대머리로 만든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꼬박 하루를 잠 못 들고 괴로워했는데 다음날 남편이 주말 아침부터 밖을 나가더라고요. 어디 가냐고 하니 그냥 라면서 제대로 대답도 하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혼자 나가버린 남편을 무심코 기다렸어요.
언제 오나 싶어서 하염없이 남편을 기다리다가 저 혼자 체념을 하고서는 그냥 밥부터 먹자고 밥을 짓고 요리를 막 시작하려 하는데 밖에서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딱 1시간 가까이 지나서 돌아온 것이었어요. 어디 갔다 온 거야? 라고 하면서 반가움과 궁금함에 튀어나온 배를 부여잡고 현관으로 갔는데 제 얘기를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내 집 현관 안에. 오지 말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덕분에 욕까지 얻어먹은 게 바로 전날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뻔뻔스럽게 제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남편이 누가 봐도 시어머니 것으로 추정이 되는 짐가방 하나를 든 채 들어오고 있었고요. 지금 나랑 상의도 없이 뭐 하는 거야? 라면서 시어머니께는 일부러 인사도 드리지 않은 채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그냥 보통의 여자도 아니고 쌍둥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앞둔 막달의 임산부인데 이런 나에게 어떻게 한마디 상의를 하지도 않은 채 시어머니를 짐가방까지 싸서 데리고 올 생각을 다 할 수 있냐며 저는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오만 의문들을 다 던져가면서 남편에게 쏘아댔어요. 그렇게라도 해야지만 남편으로부터 대답을 듣고서 어찌저찌 이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러대요. 엄마가 아프대잖아. 라고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칫 하는 약 올리는 표정을 지어 보이시곤 내 방 어디야? 라며 집구석을 누비셨고요. 저는 한참이나 그 현관 앞에 서서 남편을 째려보다가 결론을 내렸죠. 이건 둘 중 하나라고 말이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쌍으로 날 엿먹이겠다고 작정을 한 거니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주게 만들던지 아니면 그냥 눈치라는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내버려 두고 집이라도 나갈지에 대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결론은 뭐가 되었든 남편이랑 내 사이가 절대로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도 들었어요. 이혼까지 생각을 하고 나니 제 눈엔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볼까 싶었고요. 가뜩이나 스트레스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있는 와중이었는데 이참에 시모랑 남편한테 그 화를 풀기라도 해볼까 싶었죠.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막달 임산부로 사지를 몰겠다는 거야, 뭐야. 그 짐 다시 안 싸요? 어딜 쳐들어와서 함부로 짐을 풀어. 라면서 짐 풀고 들어앉으려 하는 시모에게 육중한 저의 몸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끌고 다가가니 시어머니가 순간 흠칫하더니 짐가방을 풀다 말더라고요. 뒤에서 남편은 엄마 아프다니까?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라면서 자기 엄마 편만 들겠다고 저를 나무라는데 저는 곧장 그 말을 듣자마자 옆에 있던 선반이 육아서적 한 권을 빼들어선 남편의 머리통을 가격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을요. 정신 차려 이 자식아. 내가 남의 자식을 뵀어? 네 애들이야. 내 뱃속에 있는 애들은 다 네 거라고. 니네 엄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당뇨에 관절에 우울증에 스트레스에. 난 출산해도 이 질병들을 평생 안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근데도 니네 엄마를 데려와서 내가 시무살이까지 해야겠니? 너 정말 내가 그렇게까지 열악하게 태교를 했음 싶니? 네가 그러고도 얘 아빠가 될 자격이 있는 애니? 소원 대로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나갈 테니까 니들 모자 어디 한번 평생 쭉 같이 살아봐. 마누라랑 엄마랑 바꾸겠다고 나선 건 너니까 어디 한번 네 결정에 책임지고 살아보라고. 라고 말을 했고요. 남편을 때린 육아서적은 이게 다 뭔 소용이야. 라고 하면서 괜히 분풀이를 더 하겠다며 제 손으로 막 찢어버렸습니다. 정신이 나가 빠기 친 것처럼 책을 아주 산산조각 내버리듯 찢어대니 남편이 급기야 책 아깝다고 저를 말리다가 너 임산부야 라고 하면서 제 몸 다친다고 제 손을 자기 힘으로 고정시키는데 충격을 받은 건지 남편의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남편이고 저를 눈치 보다가 제가 겨우 진정이 된 듯하니 너 진짜 가지가지 한다 라면서 끝내 또 한마디를 더 덧붙이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만 할까? 라고요. 반말을 시전하니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뻔한 레파토리에 잔소리를 하면서
또 저를 욕보이려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당신만 하겠냐고 이 싹수 없는 년아. 라고 말이죠. 다시 한번 저의 육중한 몸을 이끌고서 시어머니께 위협을 가하며 당신만 하겠냐고 며느리 집에 쳐들어온 당신만큼은 아니겠지. 왜? 꼽냐? 꼬아? 이제 보니 네 며느리도 아닌데 어디 한번 쳐봐. 쳐보라고. 먼저 선빵 날리면 그땐 내가 아주 제대로 주먹질 해줄라니까 쳐봐. 쳐보라고. 라고 하면서 제 어깨를 시어머니께 가져다 들이밀며 주먹질을 해대겠다 난리를 피우며 겁을 주니 시어머니는 점점 위축이 되어 가셨고 어머 얘 좀 어떻게 해봐. 야 네 마누라 좀. 라고 하며 남편에게 저를 말리라고 울상을 지어선 재촉까지 하셨답니다. 그리곤 결국 남편이 안 되겠다면서 엄마 그냥 나가 빨리 나가 라며 시어머니한테 나가라 소리쳤고요. 그 길로 시어머니는 자기 짐가방도 까먹은 채 제 집안에서 주랭랑을 치듯 나가버리셨어요. 남편은 저를 한참 붙잡고 진정시키다가 제가 네 엄마 지금 당장 빼. 저거 치우라고. 라면서 마지막으로 소리를 치니 시어머니 짐가방을 들고서는 시어머니를 따라 나갔습니다. 빨리 들어오지 않는 걸로 보아 집까지 시어머니를 바래다 드린 듯 보였고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죠. 시어머니도 남편도 어느 누구 하나 지들 멋대로 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급기야 저한테서 쫓겨나기까지 했으니까요. 어딜 감히 막달 임산부 집에 기어와서는 아프다며 간병이라도 받으려고 한 건지 그 생각하는 꼬라지가 너무 재수가 없어서 아직도 얼척이 없네요. 그날 밤 남편은 제가 찢은 종이 조각들을 싹 다 치워놨고요. 저는 열이 나서 혼자 닭칼국수 한 마리를 배달 주문하다가 시원하게 먹었습니다. 뱃속 아이들도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음식 먹고 행복해하는 걸 더 바랬을 테니까요. 아직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저 또 전화와서 나한테 별소리를 다 한다거나 우리 집에 또 쳐들어와서 자겠다고 짐을 푸는 일이 생기면 시어머니를 위협하는 걸로도 모자라 상상만 하던 그 머리채를 잡고 뜯어버리려고요. 이 얘기를 남편 앞에서도 했더니 남편은 겁을 먹고선 기겁을 하네요. 제가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한 듯 보였는데 아무렴 어떠나요? 남편도 게을러 터진 놈 주제에 운동 열심히 하는 부지런한 남자인 척 사기치고 결혼을 했으니 저도 이제는 저의 다른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이려 합니다. 누구 하나 나한테 지랄하면 주먹이 먼저 날아갈 거라는 것을 이제 남편 앞에서라도 더 자주 보여주고 살아야겠어요. 그래야 또 남편이 절 우습게 보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